속보 일본 정부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들을 전 세계의 미움으로 만들었다. EU 일본 죽이고 한국에 넘기겠다. 기시다 후미오는 너무 무기력해서 울 수밖에 없었다.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EU 관리를 인용해 EU 정부들이 현행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자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달 초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에 이르자 수도권 등 11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발령했다. 26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853명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EU는 여행객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를 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과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 7개국이다. EU 이사회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일본이 추가로 빠진 새 화이트리스트 명단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제3국 주민의 필수적이지 않은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EU 여개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EU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발생 추세, 대응 조치 등 기준을 고려해 여행 제한 해제 권고 대상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두 주마다 재검토해 발표하고 있다. EU 이사회가 지난해 6월 30일 처음 작성해 발표한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 등 15개국이 포함됐었다. 이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알제리, 모로코, 캐나다, 튀니지, 조자, 우루과이 등 8개국의 리스트에서 빠졌고 싱가포르가 추가됐다. 이 기시다 한국과 관계 안정 중요 한국의 전향적 대응 기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일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의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의 안정을 강조한 것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지난 16일 독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면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외교 차관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것은 징용 및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측의 배상 요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관해 지금 단계에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본의 국익 등을 확실히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쟁점 중 하나로 삼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중의원 참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개헌을 자민당 공약의 중점 항목으로 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자민당 내 헌법 개정 추진본부가
헌법 개정 실현본부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 국회 논의 측면 지원과 국민 여론의 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포함한 경제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상처 입은 경제를 회복 궤도로 올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가계를 열고 재정 지출 규모가 55조 7천엔에 달하는 기시다 내각의 첫 경제대책을 결정한다. 3일 기시다 총리 한국은 중요한 이웃 적절한 대응 계속 요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로 언급하며 한일 간 대립 현안에 일관된 입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일본의 외교 과제를 거론하면서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소신 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국회 시작과 함께 당면 정치 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지난 10월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10월 8일 첫 연설을 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은 이 한 문장으로 그쳤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한국에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1차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원과 거의 동일한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문제는 2015년에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정부의 배상을 명한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은 조건 없이 만날 것.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하면서 모든 찬스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결의도 다시 밝혔다.